소위 여기에 있는 보시면은 저희가 했었던 거였는데 이게 에피더미스죠. 네. 에피더미스인데 이제 UV를 쬐게 되면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두꺼워진 거냐 아니면 세포가 증식을 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식하는 마커가 PCNA라고 하는 마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항체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AB로서 이제 갈색 반응을 나타내면 이 갈색이라고 하는 애는 PCN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PCNA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세포가 증식했다, 셀 프롤리퍼레이션 됐다. 셀 프로리퍼레이션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주파를 인가를 하면 그렇지 않고 좋아지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HNE로 하게 되면 그냥 증식된 것 같아 이거예요. 새로 이제 프로리퍼레이션 할 세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약에 이 이제 PCNA 스캐닝을 안 하면 이게 원래 이랬었던 건지 증식된 세포인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PCNA 염색을 하는 순간 얘는 새로 증식한 세포야 라고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화학 염색은 전반적으로 조직을 스크리닝하는 거라 그러면 쭉 한번 보고. 네, 쭉 한번 보고 아 내가 요게 이런 거 같아를 확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또는 이뮤노플로레센스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스테이닝을 내가 좀 하고 싶다 볼 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뭐 얘가 뭐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노좀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떤지 단백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형광을 여러 개를 달 수 있죠. 빨리 노출 파남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디텍터가 한 10개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네, 한 번에. 네. 그러니까 한 조직에서 내가 원하는 거 10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은 없겠네요. 네, 정신은 없어요. 네. 정신은 없는데 그건 원장님 몫이 아니고 그건 제 몫이니까 정신은 없는데 또 팬시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알록달록. 네, 알록달록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개의 그 단백질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형광을 가지고 보면 되고요. 데이터가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다피라고 하는 핵인 거고요. 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ER 마커거든요. 빨간색이 ER 마커고 초록색이 단백질인데 이제 이 초록색이 핵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핵이 파란색하고 이렇게 머지가 사이언 컬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핵에 있는 거고 ER에는 없다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백질이 같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위치를 이 단백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때도 물론 전자현미경으로도 보여주긴 하지만 면역 염색으로도 이러한 이제 올관에 대한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한 마커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럴 때 이제 형광 염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최소한 세포 검사네요. 이거는 이제 조직 내에서 세포를 확인하는 거죠. 제가 이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조직 내에 있는 세포를 보려면 네. 세포를 봐야 되니까 네. 조직을 날리나요? 아니요. 녹이나요? 아니요. 그냥 조직 그대로예요. 조직 그대로 놓고 네. 세포 안에 혹은 밖에 네. 있는 안티젠 안티바디를 네. 가지고 보는다. 여기 보시면 이거 조직 그대로잖아요. 조직 그대로인데 조직이 이제 우리가 파란색이 핵이고 갈색이 있는 시그널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ECM을 날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직 파라핀 블럭을 섹션을 한 조직 그대로를 염색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핵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 어디 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논문에서 많이 이 그림을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녹색이 대부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 정말 무식한 네. 질문인데 저는 이런 거 딱 나오면 파란색은 제끼고 보거든요. 파란색은 그렇죠. 파란색은 이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파란색은 다피로서 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HNE에서 헬마토실린하고 같은 역할을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색, 빨간색. 보통은 이제 초록색이 이제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록색, 빨간색으로 봤을 때 초록색과 빨간색이 감도 자체가 확연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게 하나다라고 하면은 감도 좋은 거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초록색 먼저 선택하고, 근데 2개 볼 거야 라고 하면은 빨간색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래 이러면은 뭐 주황색 하나 넣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광염색에서는 주로 파란색하고 초록색, 네. 3개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네. 조연을 보면서 이 주연인 양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근데 DAB 스테이닝보다는 초보자들도 훨씬 이게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DAB 스테이닝과 관련된 논문을 읽다 보면 어느새 제가 자고 있다라는 걸 네, 맞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논문들에서 보실 때 이제 이게 갈색 반응 또는 형광 반응 다 똑같이 염색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몇 차례에 걸쳐서 교수님께 조직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저희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대 다니는 우리 학생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자, 세포 검사, 조직 검사, DNA 검사, RNA 검사, 프로테인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막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DNA 마이크로레이 검사가 굉장히 팬시하고 중요한 검사여서 여기서 뭔가 나오면 끝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의사들이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 같은데요. 이 검사가 어떤 것들이 크게 있고, 우리는 지금 조직 검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지를 한번 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네.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제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처음에 하면 질문이 뒤죽박죽 때 있거든요. 이게 세포인지 조직인지. 네. 근데 이제 그 세포하고 조직을 좀 생각해 보면 조직 연구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차선책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이제 생체 안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되게 많이 공존해 있어서 피부 안에 케라티노사이트, 뭐 멜라노사이트, 매크로파지, 뭐 파이브로블라스트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엔드 포인트를 볼 때는 조직이 상당히 좋지만, 근데 어느 게 어느 거를 컨트롤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볼 때. 네, 과정을 볼 때. 그러니까 얘가 케라티노사이트가 멜라노사이트에 자극을 주는 건지, 뭐 멜라노사이트가 매크로파지에 자극을 주는 건지를 조직 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포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도 키우고, 멜라노사이트도 키우고,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뭐 배양액을 멜라노사이트에다가도 쳐서 또 이렇게 반대로도 해보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는지를 볼 때는 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는 뭐 혈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ECM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되는지를 다시 조직에서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분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따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색소 줄어들었어를 할 때는 세포 분석할 필요 없죠. 색소 줄어들었어만 얘기할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줄어들었어를 하려면은
조직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포 배양하고 같이 컴바인을 해서 연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할 때는 두 개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뭐 뇌를 분석하기 위해서 DNA도 분석하고 RNA도 분석하고 프로테인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저라면 프로테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DNA 잘 아시겠지만 DNA 그다음에 RNA에서 프로테인으로 넘어가고 실제로 펑션을 하는 것은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RNA 레벨에서 뭐가 올라갔다 한들 이게 프로테인으로 갔을 때 변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RNA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프로테인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프로테인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프로테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논문을 내보면 요새는 리뷰어 코멘트들을 받아보면 RNA로 보면 RNA는 펑션을 하는 게 아니야. 프로테인으로 다 봐. 이러는데 사실은 RNA로 볼 때는 PCR로 보거든요. 근데 프로테인으로 볼 때는 항체를 사서 해야지 되는데 머티리얼 자체가 뭐 이게 항체가 한 20 마이크로리터, 30 마이크로리터 하는데 60만 원, 70만 원 해요. 비싸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기다가 돈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RNA로 먼저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프로테인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DNA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싸졌는데 뭐 DNA 어레이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DNA 어레이를 해보면 황당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했는데 분석 자체가 엑셀 파일로 온갖 지인의 숫자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 팩터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이 같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데이터가 휴지통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내가 생각하는 기전이 보고 싶은 기전이 정확하다면 명확하다 그러면은 어레이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뭐 트리트 한 거에서 전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다 한번 스크리닝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어레이가 좋긴 하지만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뒤쪽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 같이 백업을 잘 해주셔야지 이제 좋은 타겟을 찾아낼 수 있어서 사실은 이 염색 데이터도 이게 해석하기 힘든데 어레이 데이터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좋은 타겟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돈도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죠.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우리가 세포에 관한 어떤 우리가 세상에 없는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치료에 이게 정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세포 검사를 해서 일단 먼저 약간 조직으로 하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인체에 하려면 인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세포로 일단 좀 보고 거기서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조직 검사에 아까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일반적인 스테인 같은 거 해서 좀 보고 거기서 또 포커싱 해가지고 필요하면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를 하든가 아니면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를 하든가 그런 것도 좀 하고 거기에서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RNA 검사, 프로테인 검사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돈도 있다면 프로테인 검사 할 수 있고 DNA 검사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머릿속을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타겟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뭐 어떤 기기가 개발이 됐는데 이제 하겠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세포 실험을 먼저 하시고 세포 실험에서 스크리닝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어서 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면 동물로 들어가는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세포에서 좀 조건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동물로 오고 동물에서의 변화를 조직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뮤 스테이닝 가기 전에 화학 염색으로 한번 쭉 다 스크리닝을 하시고 이거 진짜 해볼만 하네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좀 논문 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논문 서치를 해서 이게 어떠한 기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토리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를 좀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되는 항원을 좀 디텍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키 단백질을 한번 디텍을 해보고 진짜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모리큘들을 근데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한다고 해서 다 이제 될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싼 RNA로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의 키를 프로테인으로 가서 논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중에 왜 웃었냐면 아까 그 세포 검사해가지고 조건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조직 검사로 넘어가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병경희 교수님의 장기 중에 하나는 특기 중에 하나는 전수조사라는 거를 네,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조건을 정말 우리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팀은 밤새 가면서 다 합니다. 다. 그래서 데이터만 믿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눈으로 안 본 거는 안 믿고, 그리고 리포트가 됐다 하더라도 리포트가 되지 않은 어떠한 조건을 놓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놓치기 싫어서 그냥 다 스크리닝 약간은 노가다. 우리 교수님 아래에 계신 후각 선생님들, 네, 석박사 선생님들 아주 괴로운 시간. 어차피 제가 할 거 아니니까. 실험은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뭐. 오늘 아몰랑해요, 저는. 네, 아몰랑.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번 또 시간에는 오늘 잠깐 말씀해주신 그런 RNA 검사, 프로테인 검사. 사실 저는 웨스턴 블라드 외에는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그쵸. 네, 또 DNA 어레이, 또 어떤 이미지로 보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러 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올릭스의 김영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